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빅데이터 정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를 막론하고 논란을 낳고 있는 팬덤 정치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볼까 하는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또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다솜 소장님 어제 이게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이제 빅정치 네. 첫 시간이었잖아요. 네. 그 사실 뭐 청취자 여러분께 빅데이터라는 게 아직까지는 좀 실감이 안 나고 좀 뭐랄까요,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방송 이후에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이제 YTN 라디오 구독자 여러분이 약 30만 명 정도 되시는데요. 네네. 이제 사실 시사 이슈에 관심이 많으신 구독자분들답게 빅데이터 분석 이제 흥미롭게 봐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 국민이 빅데이터라는 단어는 근래 일상에서 많이 듣지, 빅데이터 관련 여론 분석에 대한 진입 장벽은 좀 높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있어서요. 예. 제가 앞으로 연관어라든지 데이터 분석 조금 더 쉽게 전달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정보량 그리고 연관어 등은요, 포털 사이트에서의 검색량이 아닙니다. 아, 이제 검색어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많이 이제 검색량이라고도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그건 네이버 툴을 할 때 이제 쓰여지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분석하는 연관 검색어는 뭐 언론 기사,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키워드와 연관어가 함께 몇 번 쓰였는지를 집계해서 나오는 분석인데요. 즉 이제 이재명이라는 같이 연결해서 쓰였다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수많은 온라인에 텍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연관어들을 찾아내고 가장 정보량이 높은 걸 연관어 1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즉 여론의 언급량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이제 노력을 해서 YTN 30만 이제 구독자, 라디오 구독자 여러분들과 예. 티키타카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크리에이터 되겠습니다. 예, 아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 이번 주는 뭐 정치권 팬덤 현상과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최근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팬덤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은데요. 우선 팬덤 현상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승원 평론가부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팬덤 현상. 네. 뭐 기본적으로 양날의 칼이겠죠. 예, 정치인에 대해서는 양날의 칼이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정치인이라면 이런 팬덤이 있으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누구든. 그렇죠. 정치인이든 뭐 연예인도 사실 이제 연예인 팬클럽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인들까지 쭉 오는 그런 일련의 현상들인데 네. 뭐 정치를 하거나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꿋꿋하게 믿어주고 든든하게 응원해주고 그 정책이나 어떤 입법 법안에 대해서 응원해주면 뭐 후원금도 올리고 하면은 사실 그렇죠. 좋죠.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어떤 팬덤 현상은 어떤 정치인에 대한 어떤 지지는 가끔 이제 맹목적으로 또 흐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정말 팬클럽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원래 팬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거죠. 예, 네. 맹목적인 지지. 그렇죠. 당신이 하는 걸 다 사랑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사실은 이제 정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재잖아요. 입법 과정 속에서 이제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누군가의 어떤 팬심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는 좀 위험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연예인 좋아하는 거랑 또 이제 결이 다른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맹목성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갇혀버린다면 또 이 정치인 입장에서 외연 확장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양날의 칼이라고 좋게 쓰이면 정말 좋은 거고 그렇죠. 나쁘게 쓰이면 한없이 자기를 찌르는 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양가적인 의미가 있고 사실 어쨌든 찔릴 때 찔리더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있는 게 좋겠죠. 사장님. 네, 저도 그 말씀하시는 양단의 검이다라고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제 팬덤, 정치 팬덤이라는 게 아이돌의 사생 팬처럼 될 때 그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문자 폭탄, 전화 폭탄해서 이제 물리적 압박으로 당내 이제 건전한 의사소통을 막아낼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팬덤 정치 자체는 사실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재명 의원이 지난 5월 24일 팬덤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그렇죠. 형태.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6월 18일이죠. 과격한 표현, 거친 표현, 그리고 억압적 행동 이런 것들이 최근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팬덤 정치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를 했어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슷한 반응 보였었는데요. 2017년입니다. 대선 경선 당시 이제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해서 팬덤 정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다가 이제 지난 4월 25일이죠. 퇴임을 앞둔 시점에는 확장을 가로막는다면 지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우려를 표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주 민주당 워크숍으로 자성의 목소리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팬덤 정치인에게 상당히 큰 힘이 되겠지만 확장성 면에서는 이게 이제 제약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정치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승원 평론가, 네. 이재명 그 지난번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선거에서 이제 패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층인 노사모와 또 친문 지지층을 비교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것도 사실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이기도 하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각각 또 이제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팬클럽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노사모, 노사모. 예. 시조잖아요. 시조. 예. 네. 예. 최초 팬덤 현상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그 그랬었죠. 지지층들이었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정치부를 출입했기 때문에 그때 상황들이 굉장히 좀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편인데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특이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당시 정치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부러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시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노무현 이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기득권 정치 세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반발하는 그런 힘이 있었고 또 당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조중동이라는 보수 언론에 아침마다 이제 저는 아침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나라가 뒤집힌 줄 알았어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 너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당시 노무현 정부 5년이 제대로 흘러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악조건이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돌아가셔서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혹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이제 감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들과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예.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예, 건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이 친문의 어떤 뭐 현상들, 네. 그것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심정적으로 약간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그 어디까지 좀 약간 느슨하다고 봐야 되나요? 네, 예. 그걸 이제 굉장히 뭐 정량화해서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일련의 어떤 정치적 과정, 뭐 지역 타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쭉 계속 부딪혀왔던 과정들 그리고 끝에 어떤 비극적인 상황들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그때 후회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친문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일종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정치적인 학습 효과가 하나 있었고 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어떤 보수 언론의 공격을 막아낼 만큼 소위 말하는 SNS들이 이제 많이 그 포진하면서 어떤 제도권 언론의 어떤 독점 권력 세력이 좀 깨진 그런 면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또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정치를 굉장히 엄숙주의로 바라본 것 같아요. 네. 뭐 누군가가 따로 하는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운 장벽이 높은 이런 건데 그것도 이제 한 20년 지나면서 많이 이제 엄숙주의가 많이 쇠퇴한 건 사실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일상으로 정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제가 바라보는 거는 당신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이라는 인물 자체에 있었던 팬덤이라면 즉 그 최근에 이제 일련의 그런 과정들은 친문이라는 어떤 세력, 어떤 네. 특정한 인물이 물론 중심에 있지만 그 세력을 지지하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초점이 조금 다른 범위가 좀 다른 것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연결선상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노사모와 이제 친문 지지층 약간 이제 성격이 다른데 이제 이거에서 또 다른 게 이제 이재명 의원을 따라다니는 지지층, 그러니까 맞아요. 뭐죠 팬덤은 또 성격이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의원은 뭐 이른바 이제 개딸, 양아들과 이제 SNS 소통을 하는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자 김다솜 소장님, 그 민주당 팬덤 관련해서 빅데이터 상의 반응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분석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네, 보시면 사실 빅데이터 분석에서 팬덤 정치라는 키워드 연관어로 이재명, 박지원, 이제 개딸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자주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네. 네, 지난 한 주 팬덤 정치와 개딸의 정보량 추이를 보시면요. 23일 민주당 워크숍이 열렸던 날 팬덤 정치에 대한 자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팬덤 정치와 개딸 모두 정보량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 날이죠. 24일 박지원 전 위원장이 SNS에 폭력적인 팬덤의 원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개딸이 1,400건, 팬덤 정치가 1,100건으로 지난 일주일간 이를 최다 정보량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새는 팬덤 정치를 대표하는 대명사가 이제 개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개딸 관련 연관어 중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지난 14일에서 20일까지의 개딸 상위권 연관어는 결별이었어요. 결별? 네, 결별. 예. 이제 끊고 나아가자. 왜 그러죠? 왜 결별이? 우리가 이제 민주당 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팬덤 정치를 극복하고 지선 이후에 급증한 이제 중도층의 마음을 흡수하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양당 모두의 과제이기 때문에 결별이라는 단어가 팬덤 정치와 관련된 주 연관어로 집계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또 바뀌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결별은 지지난주고 21일에서 27일 즉 지난주에 연관어 상위권 살펴보시면요. 예. 정면 돌파라는 키워드가 또 눈에 띄어요. 정면 돌파. 예. 네, 결국에는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워크숍에서 이후에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당내 불출마 요구를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점을 파악을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팬덤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당의 혁신을 고민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숙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승원 평론가님, 이 쉽지 않은 이 숙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요. 이 민주당 내에서도 강성 지지층하면 어디까지가 강성이야?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은 아니 나는 온건한 사람이고 난 합리적인 사람이지 절대 강성이 아니라고 또 반박하실 분들 그래요? 꽤 많을 겁니다. 강성이라고 네. 하면 그냥 글쎄 뭐 저한테 뭐 물어본다고 하면은 네. 문자 자주 하고 예. 문자 뭐 자주 보내고 하고 뭐 이러신 분들요. 네, 그리고 이제 폭탄하고. 집회 열심히 나가고 네. 그러면 강성 지지층 아닌가요? 뭐 그쯤 되면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마음으로는 더더욱 강성인데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인가. 네. 그것도 여러 개 돼야지 문자도 보내고 지지 집회도 가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성 지지층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알긴 알겠는데 이렇게 딱 잡히지 않는 거죠. 어떤 정치 세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치 우리 뭐 선거 때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여론조사 보면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거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네. 뭔가 데피니션 그러니까 규정하기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지지층과 결별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안 되는 일이겠죠. 그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렇죠. 도박 아니에요, 도박.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안규백 전 준 위원장,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죠. 오늘인가 이제 인터뷰를 나왔는데 1년 전만 해도 권리당원이 70만 명이었는데 현재 1년 지나고 122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무려 네. 50만이 늘었어요. 예.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지난 이제 3월에 대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직후부터 일주일 사이에 늘어난 게 그 가운데 1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유입됐다는 거죠. 이제 민주당으로. 그래서 어쨌든 1년 사이 50만 명, 그 뭐 대선 직후에도 10만 명 이상이 왔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만큼 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건데 이분들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는 강성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섞여 있을 텐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검수완박 같은 경우는 보통 다들 강성 지지층들만 지지하는데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끊어내기 쉽지 않은데 지금 이제 조홍천 의원이나 소위 그러니까 비주류라고 하는 이제 조홍천 의원이나 얼마 전까지 이제 부산에서 삼선하신 김영춘 이제 전 의원 같은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용한 다수 그러니까 목소리 내지 않는 다수를 끌어들이고 이것을 융합시키는 게 정치의 본령인데 지금 일부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만 얘기를 듣고 민주당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그거는 정말 정치인들 개개인 혹은 정치 집단의 어떤
그 능력일 텐데 예. 그 부분을 잘 줄타기를 해서 가야 되겠죠. 네, 정말 강성 지지층과 보이지 않는 다수의 목소리가 어디까지인가를 같이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팬덤 현상이 그러니까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다른 뭐 국민이나 유권자에게 큰 뭐 혐오감이나 반감을 생기지 않게끔 좀 조절을 해야 되는 필요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 자체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어렵죠. 아니죠. 근데 예. 어쨌든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장님이 그 이재명 의원이 이제 지지자들 만나가지고 뭔가 조금 자제하자, 억압적인 예. 단어 자제하자 이 자체가 하나의 또 실천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게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그거는 이제 너무 레드라인을 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네. 네, 어느 정도 실체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뭐 팬덤 정치는 아무래도 이제 뭐 민주당 전유물일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 국민의힘에도 역시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 아닐까 싶어요. 이준석 대표의 근데 팬덤 실체가 있느냐, 실제 하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뭐 이대남의 행보 이거를 이제 팬덤으로 봐야 하느냐? 이건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저 아주 개인적으로는 다른 정치인과 다른 정치인,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노무현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재명 의원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팬덤과 저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이준석 대표에 향한 특히 이제 이대남을 집중해서 본다면 네. 그 팬덤과는 뭔가 성격이 다르고 결이 다르다는 느낌적 느낌을 받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특정 사안 유불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어떤 불특정 집단 뭐 이 정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유불리라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정책을 누군가 해준다면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예. 그것이 그러니까 네.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맹목성보다 어떤 그 예를 들어 노무현, 뭐 문재인 이런 사람들 내가 누군가를 지지하는 그 사람의 어떤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 전반적으로 그 세력과 함께 뭐 이 지지하는 거랑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는 조금 그 성격이 다르다고 이제 전 느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이 대표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렇게 세대 교체도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죠. 5.18에 네. 대해서도 제대로 된 네. 얘기를 하고 부정선거 그런 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어떤 새바람을 일으킨 그런 긍정적인 평가와 별개로 이준석이라는 개인을 봤을 때 과연 팬덤이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엄호하고 방어하고 변호하고 이런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 종류의 팬덤이 있는 것인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왜 그렇다면 이렇게 성격이 달라지는가 이제 혼자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이제 지역 감정을 탈피하자 노무현 대통령 자기 몸으로 다 부딪히면서 왔던 그런 어떤 정치의 어떤 모델을 하나 보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뭐 갈라치기, 뭐 세대 포유론 이런 부정의 언어들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당장은 그게 먹힐 수 있어도 길게 시간을 보고 갔을 때는 저는 부정의 언어보다는 긍정의 언어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 더 먹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팬덤의 어떤 성격도 좀 다르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네. 실체가 불분명하다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 김건희 여사의 이제 팬클럽 활동과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내에서도 이제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팬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네. 예. 일단 이제 공식 팬클럽이 있고 있죠. 팬카페가 있어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건희사랑인가요? 네네. 그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달에 여성조선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삭제된 기사입니다. 바로.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건희사랑도 내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김 여사의 요청이 있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기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이 한 문장으로 네 과연 이 팬클럽의 활동의 순수성을 믿을 수 있나?라고 의문을 갖고 있는 1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공적인가요? 좀 인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팬클럽에 건희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가 있는 것 같던데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지 그건 조금 시간을 보고 네, 두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생적인 지지자들은 아니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뭐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예. 그게 지금 전체의 숫자를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뭐 강 변호사가 얘기했다는 그 예. 요청에 의한 어떤 인위적인 건지는 확실하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네. 김다솜 소장님이 여당과 관련한 팬덤 현상, 빅데이터 상의 반응도 좀 살펴주시죠. 네,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꽤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남이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이다. 뭐 팬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대남이라는 단어의 특성 자체가 20대 남성이잖아요. 네, MZ 세대들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엄청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라는 생각도 들고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가수가 좋다 이러면은 그 가수의 전곡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가수의 앨범에 있는 곡 하나 이런 식으로 사실 좋아하는 세대예요. 세대적 특성이 사실은 반영될 수밖에 없는 팬덤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측면도 있고요. 이제 이대남 급상승 연관어 1위가 윤리위원회입니다. 이번 주에 네. 이대남 관련 기사들 중에서 윤리위원회라는 단어의 사용이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그래서 그걸 급상승 연관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제 기사들 보면 당 중앙윤리위원회 최종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 당원수 상당수가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표 체제 이후에 20만 명의 당원이 80만 명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중에 상당수가 이준석 팬덤으로 분리돼서 대규모 탈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네. 또 정반대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흥미로워요. 네. 이제 이대남에게만 지지를 받는 이준석 대표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이제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시사저널이 시사 리서치에 의뢰해서 6월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네. 이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이제 내년 6월까지면 이제 정해진 임기 보장해야 된다라고 해서 응답률은 42.2%, 반면에 일찍 물러나서 새 대표를 선출해야 된다는 응답률이 53.4%로 조사됐는데요. 여기서 진짜 제일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네. 정치 성향별 응답입니다. 이 대표의 조기 사퇴 여론은 진보층이나 중도층보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아, 더 높게 나왔다고요? 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더 높게 나왔고요. 이제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방식으로 응답률은 4.8%입니다. 이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 이제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시사저널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보수층에서 높게 나왔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대남이 실체가 없는 팬덤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땐 반반으로 의견이 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연령대별로 혹시 뭐 그런 조사가 있었으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보수층에서 이 대표에 대해서 비토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팬덤이 좀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겠네요. 자, 이 팬덤과 관련해서 이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각 당이 지금 당권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결국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민생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당권 경쟁은 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그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관련해서 정치권에 좀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당부요. 예, 이승환 시사평론가부터. 지금 아무 얘기도 안 들리는 국면 아닙니까? 아무 얘기도 안 들린다. 정치인들이. 지난주에 이제 연장선에 말씀드린다면 제가 그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다 나가지 않으면 모두 다 안 나가는 게 아니면 모두 다 나간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등등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어쨌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안 나간다고 얘기했고 불출마 선언했고 또 홍영표 의원도 이제 불출마 그렇죠. 선언했죠. 예. 네, 그 최근에 이재명 의원이 이제 108번내 하고 계시다 얘기 들었는데 아직 전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여전히. 네. 그리고 당권 경쟁 뭐 긍정적으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하는 게 당내에서 이게 뭔가 통합이 아니라 분열
분열로 가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도 이제 뭐 윤핵관 아니니 아니네 뭐 예. 윤핵관 아니니 이준석 대표니 이렇게 이제 편가르기 되고 있는 건데 그게 양쪽 모두 네, 포용의 언어가 안 보인다라는 건 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당권 경쟁을 하면서 포용의 언어를 사용하기는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뭔가 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 이제 대선과 지선까지 이겼는데 보통 네. 그렇게 승리한 당 같은 경우 뭔가 분위기가 조금 좋은 상태에서 그러게요.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 분위기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김다솜 소장님은 뭐 지금 현재 정치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 한 달 이제 민생 관련한 연간 키워드 보시면요. 네. 고금리, 비상경제, 요금 인상, 유류세 등이 상위권에 들었어요. 이제 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 사실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가 1년 7개월 만에 2,500선이 붕괴됐고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전자, 막 4만 전자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네.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말 그대로 정말 민생이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부와 정치권에서 깊이 있는 고민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오늘 주제였던 팬덤 정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견해를 조금 내자면 네. 사실 정치는요 기본적으로 팬덤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에너지가 있는 정치, 열렬한 지지가 있는 정치 사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요. 이제 언론에서 팬덤 정치를 비판하는 대목이 이제 비합리적인 소수를 쫓는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사실 열정이 빠진 합리나 뭐 이성도 거짓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치가 팬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팬덤이라는 이 엄청난 에너지 네. 이것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이 예. 있어 보여야 될 것 같고 예. 또 자신의 지지 세력을 잘 결집시켜서 여당은 결국 좋은 보수는 뭐고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견제 세력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해법을 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함께 들여다본 빅정치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